자, 오늘 첫 번째 배우는 내용 중3화 내용의 1단원 통계편. 통계편의 구성은요, 크게 두 파트예요. 하나가 대표값, 그 다음 하나가 산포도예요. 산에서 나는 포도가 아니라 분포도인데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산포도 값이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두 가지 나눠볼게요. 대표값, 산포도, 이 두 가지 구성이에요. 자, 이제 쓰임새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대표값이 뭔지, 산포도가 뭔지. 자, 먼저 첫 번째 대표값부터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면은 교육청 장학사님이 그 학교에 딱 방문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수학 성적이 좀 어떤지 보고 싶어. 각 반이 이제 그 예를 들면 1반부터 8반까지 있는데 어느 반이 좀 수학이 더 우수한가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장학사님은 데이터를 뭐를 보죠? 각 학생들의 점수를 보나요? 뭘 보죠? 각 반의 평균 정도를 보는 거지. 각 반의 평균을 봤다는 얘기는 학생 개개인의 점수를 보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집단의 특성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치? 전체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집단이나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이나 성향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대표값이라 부르는 거야. 대표값은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긴 한데 평균 외에도 쓰는 종류가 또 있어요.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배워볼 거야.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중등부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대표값이 세 종류라는 거.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과정 배웠죠? 통계에서? 도수, 분포표 배웠었죠. 그때 평균 구하는 것도 다 했었죠. 그죠? 도수 주어지고 별량 주어지고요. 자, 정의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밑줄 그세요.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성향이나 경향이나 특성을 나타내는데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 자료 전체. 자료 전체의 특성이나 경향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 하나의 수로 나타낸다. 학생 개별의 점수는 전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숫자 하나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1반의 평균 수학 점수 평균 72점 이런 식으로 2반의 평균 73점. 예. 그러면 1반의 평균이 72점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학생 개개별이 전부 다 72점이 나온 게 아니죠. 그죠? 어느 점수에 있으면 가깝도록 나온 거예요. 72점에 가깝도록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산포도에서 한번 배워볼게요. 예.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데 그 중에 좀 예외가 있는 게 있어요. 최빈값은 나중에 하나의 수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외적인 건 있어요. 자, 예외적인 건 좀 이따가 최빈값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예외는 있어요. 그게 바로 최빈값이야. 써놔. 빈도수가 제일 높게 나오는 값. 최빈값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류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봤는데 종류는 크게 중등부 내용에서 다루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이고요. 그냥 평균 말고 평균 대신에 다른 걸 써야지만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적인 값이 있어.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요. 중간값이 아니에요. 중간값은 여러분들 그 도수분포표에서 배웠던 계급 있죠. 40점 이상 50점 미만. 그때 계급값이 뭐예요? 45점이죠. 그건 계급값이 중간값이야. 근데 얘는 중앙값이에요. 개념은 비슷해요. 가운데 오는 값. 그 다음 최빈값, 방금 얘기했지만 빈도수가 높은 값. 필기 일일이 안 해도 돼요. 수학은 책에 다 나와요. 밑줄만 그면 돼요. 주석을 달거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값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보편적으로. 그죠? 자, 평균을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우리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평균은 보통 문자로 M이라고 해요. mean, MEAN 약자. 예, 평균. 자, 평균 계산법은 알고 있다시피 모든 총량의 별량 값을 다 더해 놓은 것을 학생수, 총합,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거지. 별량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계산했던 방법이죠. 누구나 알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별량이 뭐예요? 변하는 양이지. 자, 별량을 써놓을게요. 들어본 사람도 있죠? 변하는 양. 사람의 키라든가 172cm, 168cm. 됐죠? 사람의 키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했지. 키. 숫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 바꿨지. 자, 사람의 몸무게 72kg, 50kg. 몸무게라는 말을 숫자로 바꿨죠. 수학 점수 말이었죠? 숫자로 바꾸면 70점, 72점, 90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자료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거든. 자료, 데이터. 자료를 숫자로 나타낸 값. 자료를 숫자로 나타낸 값. 얘랑은 달라요. 얘는 특성을 나타낸 값이고 숫자로, 그러니까 수치화한 값이라고 해볼게요. 자료를 수치화한 값. 처음엔 개념 설명이니까 좀 딱딱해요. 네, 재미도 없어요, 처음에는.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게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그 다음에 수학 점수 같은 거예요. 선생님 글자 조금 적응해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요. 이런 걸 별량이라 불러요. 자, 선생님이 그럼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만약에 점수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막 점수대가 막 19,200점, 그죠? 뭐 27,600점. 숫자가 너무 커버려. 그런 게 막 별량이 10개야. 너무 계산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이건 책에 없어요. 다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 자, 따라 읽어볼까? 가평균. 가상의 평균이야. 가평균. 과부족 평균. 가평균, 과부족 평균. 알겠죠? 예,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가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가평균 이용하는 방법. 이거를 좀 기묘하게 잘 쓰면 평균 구하는 게 좀 더 쉬워져. 가평균을 이용하는 방법. 자, 뭔 내용이냐면은 가평균이란 말은 너희들이 임의로 정한 값이야. 그 주어진 점수 중에 아무 값이나 하나를 정해. 마음이야. 그러니까 가평균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하는 거야,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 임의란 말은 뭐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값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집중해야 돼. 네, 깜짝 놀리게 해서 미안한데 선생님 가끔 이렇게 해요. 미친 짓 해요. 알겠죠? 지금 카메라 녹화라 내가 욕은 할 수 없겠는데 전에 선생님이 일화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임의로 정한 값이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값이야.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점수가 학생 3명의 점수가 있는데 A점, B점, C점이 있어요. 됐나요? 자, 평균을 구해봤더니 자, 별량을 3개를 더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하는 게 평균값이란 말이야. 됐나요? 예. 자, 그러면은 가평균을 선생님 한번 정해볼게요. 가평균을 선생님 A라고 해볼게요. 이걸 가평균으로 정했어. 선생님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 이런 방법을 써볼게. 각 주어진 점수에서요, 우리가 정한 그 가평균 값 있죠? 그걸 빼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과부족이라 부르거든? 자, 과부족. 자, 주어진 점수에서 여러분들이 정한 가평균 값이 있죠? 점수에서 가평균을 뺀 값. 그걸 과부족이라 불러. 그럼 평균은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평균 M은요, 가평균에다가 과부족의 평균을 더해도 돼요. 가평균에 과부족의 평균을 더해도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평균값은 별량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도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근데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이 어려워질 때는 자, 가평균을 사용하는데 가평균은 임의로 너희들이 정한 값. 됐죠? 예. 평균을 계산해보면 두 가지를 더하면 되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임의로 정한 값에다가 과부족의 평균을 더하면 된다고. 과부족은 점수에서 점수에서 가평균 값을 뺀 거야. 됐죠? 자, 문자로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균은 값평균 A 점수에 그치? 과부족의 평균을 구한다 해서 자 과부족 한번 구해볼까? 점수 A에서 값평균 A를 빼면 0이야. 그죠? 자 점수 B에서 A를 빼면은 B-A고요. 그죠? 그 다음 점수 C에서 값평균 A를 뺐어요. 그죠? 근데 별량이 몇 개죠? 과부족 이 값이 3개란 말이야. 됐죠? 그럼 3으로 나눠봐요. 이게 과부족의 평균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A 값이 된 거고요. 식을 한번 정리해볼게. 3분의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더하기 C의 값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요 별량들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 3분의 B 더하기 C를 뭔가 변경할 수 있나? 3분의 B 더하기 C는 자 양변에 3을 곱해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평균의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값이지. 그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변형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B 더하기 C를 바꿔봤더니 3M 빼기 A란 말이야. 그죠? 그럼 B 더하기 C의 자리에 A를 한번 대입해봐요. 그럼 식이 이렇게 변형되죠. 자, 앞에는 A가 더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된 거고 B 더하기 C의 자리에 A를 넣었죠. 3M 마이너스 A 값을 넣었죠. 그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A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3A니까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A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M이니까 3으로 나누면 M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평균이죠. 이거는 적지는 않아도 돼 얘들아. 값평균 값을 이용하면은 평균 값이 똑같게 나오는구나 정도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요 값평균 내용은 책이 없기 때문에 평균 여기 비어있는 이런 데 빈 공간에다가 색깔 펜으로 적어 놓으세요. 동근아 글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겠어? 두 번째 무슨 값을 볼까요? 예, 순서가 지금 중앙값이 먼저 나왔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값 이거 볼게요. 자, 중앙값. 자, 이거랑 혹시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약자를 안 쓸게요. 이건 메디안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냥 중앙값이라고 하세요. 중앙값. 중앙값은 약속인데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평균을 굳이 대표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앙값을 사용할 때가 있어. 그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별량들을 점수를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으로 순서대로라는 얘기지. 나열을 하세요. 그죠? 큰 것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이야. 중앙에 오는 값이야. 중앙에 오는 값이에요. 이걸 중앙값의 정의로 얘기해요. 별거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는 게 제일 이해하기 좋죠. 자, 첫 번째가 이런 거야. 자, 별량들을 쭉 작은 것부터 나열할게. 1, 2, 3, 4, 5, 10죠. 별량이 총 몇 개 있죠? 5개면 홀수개예요, 짝수개예요? 홀수개면 가운데 오는 거 정확하게 나오죠. 누구죠? 이게 중앙값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중앙값이 3이에요. 중앙값이 3점이에요. 쉬워요. 대표값 쉬워요. 응용 문제가 좀 어렵죠. 기본 응용 정도, 그러니까 기본 문제 정도는 굉장히 쉬워. 자, 이번에는 점수를 이렇게 나열해 볼게. 1, 2, 3, 4, 5, 6. 쉽게 갈게. 별량이 이제 몇 개죠? 6개예요. 가운데 오는 게 누구야? 중앙에 있는 게. 단박에 홀수개가 있을 때랑 다르지. 중앙에 온다는 건 3, 4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값을 중앙값으로 취할까? 그 두 값의 평균. 알겠죠? 그 두 값의 평균이야. 그럼 몇일까요? 네, 3 더하기 4 나누기 2 하니까 3.5죠. 됐죠? 그러니까 중앙값은 갖고 있는 특성이 주어진 별량 중에서 중앙값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중앙값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 주어진 별량 중에 중앙값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래요? 3.5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별량 중에 없었던 값이지? 그치? 새롭게 계산이 돼서 나온 값이죠? 이해돼요? 자, 그럼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하는데, 평균과 중앙값을 얘기하는데, 만약 평균이 70점이었어. 주어진 어떤 별량들을 쭉 평균을 보일 때 70점이었어. 30명이 있었는데, 30명의 점수 한 명이 변했어. 30명의 점수 한 명이 딱 변하면 평균도 어떻게 되니?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앙값을 해볼게. 근데 주어진 별량 중에 얘가 갑자기 6점으로 변했어. 별량 중에 하나가 6점으로 변했다고 해서 중앙값은 변합니까? 안 받죠, 영향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얘가 만약에 0점으로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값이 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평균은 주어진 다른 아이들의 점수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죠. 근데 중앙값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평균은 자료 전체에 영향을 받죠. 근데 중앙값은 자료 전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이것도 추가 내용으로 잠깐 넣어 놓을게요. 평균은 자료 전체에 영향을 받아요. 자료 전체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아유, 이 소리 싫은데.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중앙값은 자료 전체에 영향을 받지 못하죠. 그죠? 갑자기 누가 하나 변했다고 해서 값이 자체가 중앙값이 변하고 그러진 않지. 그죠? 자, 중앙값은 그러면 이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열할 수 있는데, 중앙값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 존재하죠. 주어진 별량 중에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별량 중에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야. 평균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요. 그럼 어쩔 땐 홀수개, 어쩔 땐 짝수개가 있을 때는, 그러면 선생님, 별량이 만약에 99개가 있어요. 그럼 몇 번째 걸 구해야 되죠? 별량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몇 번째 거와 몇 번째 거의 평균을 구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별량을 n개 있다고 볼게요. 별량이 총 n개가 있는데 자연수 개수로 볼게요. 됐죠? 그러면은 그 별량의 개수가 n개가 홀수일 때도 있고 짝수일 때도 있단 말이야. n이 홀수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n의 값이 짝수일 때가 있다고요. 홀수일 때는 여기잖아. 그럼 너네가 이거를 한번 일반화 시켜봐. 얘는 몇 번째 오는 수가 중앙값에 해당되는 걸까? 별량이 얘는 몇 개예요? 5개죠. 그럼 n이 5예요. 그럼 5에서 3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에서 나온 거지. 세 번째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여기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오는 수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오는 수가 바로 중앙값이지. 2분의 1 플러스,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오는 수. 이게 중앙값에 해당된단 말이야. 자, 요번에 그럼 별량이 짝수개야. 이건 별량이 몇 개 있는 거니? 6개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6개 있을 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이지. 그죠? 그럼 너네가 이걸 일반화 시켜서 한번 해볼래? 몇 번째일까? 2분의 n번째와. 그죠? 그럼 2분의 n 한 다음에 그 다음 번째가 누구야? 2분의 n 플러스 1번째지.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오는 수지. 그 값의 평균이지. 번째 오는 수의 평균값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중앙값 거기 밑줄 두세요. 자료의 개수가 n개가 홀수일 경우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료의 개수가 n개가 홀수인데, 그럼 이 홀수개가 됐을 때는 그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 놓고 2를 나누면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2분의 분자에다가 이제 n 플러스 1을 놓고 나눠준 값에 그 순서로 오는 값, 그게 중앙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가 짝수일 때는 짝수 자체는 2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면 2분의 n과 2분의 n 플러스 1 번째 원소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져야 돼. 선생님, 어떤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 중에 평균을 사용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얘는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하필 중앙값을 사용할까?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잘 봐봐. 언제 중앙값을 사용할까? 중앙값의 사용.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 점수가 1점, 2점, 3점, 4점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애의 점수가 98점이야. 5명이 시험 봤는데.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 자, 그랬더니 평균이 대략 얼마니? 여기까지 다 전부 다 더한 게 10이니까. 아니, 그냥 100으로 하자, 쉽게. 여기 100점으로 할게. 100점으로 할게요. 그럼 평균이 몇이죠? 여기까지 10, 110이니까 5로 나누면 22. 평균이 22잖아. 그죠? 중앙값은 뭐예요? 중앙값이요. 3. 중앙값이 3이잖아. 이해돼요? 자, 교육청 장학사님이 많이 등장하네, 오늘. 교육청 장학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 오셔가지고요. 학생들 반, 평균을 한번 봤어요. 평균을 봤는데, 어느 한 반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장학사님은 이 반 평균을 딱 봤을 때, 아, 이 반 아이들은 점수가 대략 한 20점 정도 나왔다는 얘기구나. 각각이 20점 정도 나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갑자기 평균이 팍 올라가자고 그랬죠? 그 자식 되게 밉지? 그치? 나 걔 때문에 엄마한테 욕먹잖아. 그치? 가끔. 주말 테스트도 우리 그 성적을 내보면은 점수가 막 예를 들면 40점, 40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한 학생이 100점이야. 평균이 이제 막 갑자기 65가 됐어. 엄마가 문자 딱 받으셔. 이씨, 반평균 65인데 너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가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평균은 그 반의 대표적인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반평균보다는 뭐가 더 이 반의 색깔을 얘기할 수 있는 점수야? 그래, 중앙값인 거지. 어떤 식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중앙값의 사용은 그 별량 중에 무슨 값이 있을 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알겠죠? 극단적으로 아주 작거나 극단적으로 너무 큰 점수가 있을 때. 됐죠? 밑줄 그어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어우, 재미없어. 그죠? 조용 가서 재밌게 하자. 선생님도 여기 재미없다.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그래서 전에는 특강 때 통계부터 안 했어요. 제일 처음에 피타고라 정리부터 했어요. 왜? 별로 재미가 없거든. 첫 타임에 와가지고 막 통계 내용 배우려니까 별로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 선생님 재미없는데 빨리 끝낼게요. 자,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중앙값 말고 이제 최빈값이에요. 자, 요 내용만 따로 지우고요. 요 위치에다 그대로 적을게요. 최빈값. 자, 최빈값은 아까 무슨 값이라 그랬죠?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이요. 빈도수면은 도수가 가장 높은 값이야? 점수가 가장 높은 값이야? 도수지, 도수. 학생수. 그죠? 자, 최빈값 정리할게. 너무 쉬워요.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은 너무 쉽게 풀려, 대표값은. 자, 최빈값. 도수가 가장 높은 값. 도수라고 하는 건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빈도수? 가장 높은 값. 점수가 높은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 수가 가장 높은 값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자, 점수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점, 2점, 3점, 4점, 4점이에요. 별량이 몇 개야? 5개죠. 그죠? 그럼 1은 몇 번 나온 거죠? 한 번. 2도 한 번. 3도 한 번. 4는 몇 번? 얘는 2회잖아. 2회는 1회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거지. 그럼 최빈값은 뭐예요?
4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1점, 2점, 3점, 3점, 4점, 4점이 나왔어요. 자, 1은 몇 번 나왔어요? 빈도수가 한 번, 2는 한 번, 3은 몇 번? 2번. 2회가 나왔고 4도 2회가 나온 거죠. 2회보다는 그러니까 1회보다는 2회가 더 많은 거죠. 그죠? 그럼 이때는 최빈값이 몇 개일까? 2개예요. 최빈값은 2개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최빈값은 반드시 그 주어진 별량 중에 반드시 있죠. 그죠? 값이 막 평균으로 나오지 않지. 자, 최빈값은 얼마가 된다? 얘는 3과 4가 된다. 됐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1점, 2점, 3점, 3점, 1, 2, 3, 4, 5점이 있어요. 자, 별량들이 각각 몇 개씩만 나왔어요? 한 개씩만 나왔죠. 비교적 다른 점수보다 높은 빈도수가 있어요? 다 똑같죠? 그럼 최빈값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빈도수보다 우위적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됐나요? 이해된 거지? 예. 최빈값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그 학생 수를 조사해 봤더니 구기 종목, 공 가지고 노는 운동. 자, 너희들 좋아하잖아, 야구. 그죠? 배구. 뭐 남학생들 축구. 예, 테니스.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게. 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2명이야.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5명이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8명이고요. 테니스 좋아하는 학생이 2명이야. 그러면은 빈도수죠. 얘는 도수죠. 도수가 가장 높은 게 누구야? 도수가 가장 높은 거. 축구죠? 그러면 최빈값은 뭐예요? 8이에요? 축구예요? 빈도수가 2회잖아. 2회인데 2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이걸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최빈값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축구라고 얘기하지. 얘는 최빈값이 그러니까 숫자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빈값이 뭐다? 축구예요. 자, 다시 돌아가 봐요. 선생님이 대표값이라고 하면 자료 전체의 특성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데 예외적인 게 뭐가 있다 했죠? 최빈값만큼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예외야. 자, 10분간 쉬었다 할게요. 15분간 쉬었다 할게요. 중앙값은 평균 대신에 언제 쓰는 게 좋다 그랬죠? 별량 중에 무슨 값이 있을 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도경아 맞아? 맞아요? 평균 아까 구하는 방법 2가지 있었죠, 도경아. 평균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뭐야? 점수를 다 더해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거. 그거 말고 점수들이 만약에 각각이 다 너무 계산하기 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였어요? 가평균.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평균을. 가평균에다가 뭘 더했어요? 가평균은 임의로 정한 값이고요. 거기다 무슨 값을 더했죠? 과부족 평균을 더했어요. 그죠? 잘 읽었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 계속 던져. 집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중하도록 선생님 질문 던지니까 긴장의 끈 놓치면 안 돼요. 최빈값의 사용. 자, 이와 같이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값. 알겠죠? 수치화할 수 없는 값. 수치화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자, 혹은 이런 거였어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 걸 한자어로 뭐라 그래? 선호도라고 그러지. 선호도. 선호도 조사할 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조사할 때. 그런 걸 선호도 조사라 불러요. 선호도 조사. 선호도 조사할 때 쓰는 대표값이 뭐예요? 최빈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요. 공장에서 이제 학생들의 신발 치수를 맞춰갖고 신발을 만들려고 그래. 그럼 조사를 해. 학교를 방문해가지고요.
어떤 학생은 정확한 치수를 딱 재봤더니 251mm야. 251mm야.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발크가 좀 커가지고 농구선수야. 285야. 286이야. 정확한 수치를 다 재봤더니 그걸 딱 컴퓨터에다 넣어요. 자료들을 다 넣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281mm짜리 만들어요? 안 만들죠? 대략 어떻게 만들죠? 275에서 280 아니면 280에서 285 이렇게 미리를 세세화해서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범위를 만들어서 생산하겠지. 공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대량 생산할 때 알겠죠? 그런 걸 수치화해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조사할 때, 공장에서 대량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낼 때, 안경 도수라든가 그치? 모자 크기라든가 머리 큰 애들 많잖아. 그치? 모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 조사하고 신발 크기라든가 이런 거 조사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대량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할 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 물건을 대량 생산할 때 자료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최빈값이라는 얘기예요. 예. 됐죠?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최빈값을 그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 생각하고 답안을 체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대표값은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를 일부 좀 보기 전에 대표값의 기본 개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도 혹시나 좀 높아심에 그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11페이지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테스트 문제니까 잘 보세요. 확인하기 이런 거는 필요할 때만 볼게요. 숙제로는 안 해도 돼요. 개념 원리 확인하기 10페이지 같은 문제는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예. 자,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볼게. 자, 이건 다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다음은 하늘인의 반 학생 몇 명에 대한 8명에 대한 음악 실기 평가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뒤죽박죽 돼 있죠, 성적이.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점수에서 작은 점수 순서로 나열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때 주어진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해보세요. 자, 산수는 그냥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 책 읽는 거 참조할게요. 자, 평균을 먼저 구해봤더니 별량이 총 몇 개야? 8개죠? 그죠? 가평균 사용 안 하고 직접 해볼게요. 그럼 32 다 더해서 이제 8로 나누면 돼요. 점점점점 제 마지막 40점에다가 45점. 자,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참고할게요. 산수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290을 8로 나눴더니 36.25점이 나왔어요. 여기 평균이에요. 자, 이번에는 중앙값을 나열할게요. 중앙값을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별량을 작은 것부터 나열해야 되지. 그럼 제일 작은 게 뭐니? 18점인가요? 그럼 제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28점이 두 개 있네요. 그죠? 자, 28점. 자, 이런 식으로요.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점인가요? 32점.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가 있나? 40, 45, 그죠? 40, 그 다음 45. 자,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 49, 50이에요. 별량이 총 몇 개가 나열되어 있죠? 8개죠? 그럼 몇 번째와 몇 번째 오는 평균이죠? 네 번째와? 그렇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오는 값의 평균이죠? 그죠? 그럼 따라서 중앙값은 32 더하기 40 나누기 2 했으니까 그럼 2분의 72. 그죠? 그럼 36점이 되겠다. 그지? 두 값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게 중앙값으로 이제 환산이 되겠네요. 자, 요번에는 최빈값도 따져버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수. 근데 빈도수가 만약에 각기 전부 다 1회씩이면은 그때는 최빈값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빈도수가 비교적 다른 점수에 비해서 많이 나온 점수가 누구죠? 이건 2회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다른 거 없죠? 예, 그럼 최빈값은 어차피 28점이네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얘들은 점수였으니까 단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예, 뭐 쉬운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6개의 별량이 있는데 이 별량에 대하여 중앙값은 63이었고요.
5개의 별량, 자, 쭉 주어졌는데 나머지 별량을 구해보세요. 자, 6개의 별량이 원래 주어져 있었대요. 자, 내가 바로 할게. 여기 1번 문제였고요. 2번. 그런데 별량이 46, 그 다음 52, 그 다음 59, 그 다음 71, 그 다음 78이었대요. 중앙값이 몇이었냐면은, 중앙값이 63이었어요. 별량이 총 몇 개였다고요? 6개였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별량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지금. 별량이 총 6개였다. 동근아, 이해돼요? 그러면 몇 번째와 몇 번째 오는 값의 평균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오는 평균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오는 평균값인데 이거 직접 평균을 구했을 때 63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x는 59점 이상, 그 다음 71점 이하인데 59점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71점이 될 수 없으니까 범위는 이 정도로 만들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누구랑 누구의 평균을 구했을 때 59점과 이 사이에 x가 들어간 거니까. 알겠죠? 그럼 59점에다 x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 뭐가 된 거죠? 그게 63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59 플러스 x는 얼마니까 2, 3은 6에 2, 6, 12. 자, 그래서 x는 126에서 59점을 뺀 값이 되겠다. 그치? 예. 그럼 얼마로 계산될까요? 67점이겠네. 그죠? 예. 이게 67점이었다는 얘기네.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해내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거는 뭐 굳이 연습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자, 이제 유형 3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이거 쉬웁니다. 다음은 희망인의 모든 학생 7명의 휴일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 무슨 값이 같다라면 평균과 무슨 값이 같대요? 최빈값이 같대요. 빈도수가 제일 높은 값. 그죠? 평균은 일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니? 예, 별량들을 전부 다 더해서 7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7 더하기 8 더하기 x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5. 그죠? 그 값이 최빈값과 같대요. 자, 일단은 여기서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온 값이 뭐죠? 7점인 거죠? 그죠? 이 빈도수랑 같은 빈도수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있나? 없지. 그럼 최빈값은 몇이에요? 7인 거네요. 그럼 x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네, 넘어갈게요. 됐죠? 자, 4번 가보자. 4번의 별표. 자, 핵심 문제 4번의 별표. 왜 별표치라고 하냐면은 도수 분포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로 나온 값에서는 다 풀 줄 아는데 도수 분포표에서를 어려워해. 그래서 많이 틀리는 문제고요. 자, 우준의 반 학생 19명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휴대전화 통화 시간을 조사해봤던 그 표예요. 도수분포 표예요. 통화 시간에 대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의 대소를 비교해보죠. 자, 식은 일단 나열해볼게. 평균을 구할 때, 기억나시죠? 자, 일단은 10분 통화한 학생이 몇 명 있니? 그럼 10점은 하나야. 이해돼요? 자, 요번에는 30분 통화 몇 명이요? 4명이요. 30이 몇 번 있는 거야? 4번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틀려. 알겠지? 생각을 잘해봐. 그 다음에 50점이 몇 명 있어요? 5명 있어요. 됐죠? 70점은 7명 있네요. 자, 무식한 것 같지만 다 일일이 나열해 볼게요. 그죠? 그 다음 90점이 2명 있어요. 됐죠? 자, 평균을 구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10점은 몇 번 나온다? 한 번. 30점은 4번. 그러니까 도수를 반드시 감안해서 고려해서 곱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비단 좀 이따가 선생님하고 산포도 값을 생각하는데 분산 표준 편차 구할 때도 일반적으로 쉽게 나온 건 다 풀 줄 알아요. 뭐에서 틀려요? 도수 분포표에서 틀리는 거야. 그 개념은 항상 도수를 항상 고려해라. 도수를 항상 고려하세요. 도수를 고려해서 푸셔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제일 마지막이 90점이 90분이 2명 있으니까. 그럼 도수의 총합은 19명이에요.
됐죠? 야, 계산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19분에 얼마가 나냐면은 1050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 두드려서 생각해봤더니 55.269냐 땡땡땡 이 정도 시간이 나와요. 됐죠? 예. 이번에는 중앙값을 생각해볼게요. 자, 별량이 총 몇 개 있죠, 지금? 19개의 별량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별량이 지금 홀수개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계산 어떻게 하죠, 중앙값? 그렇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오는 수를 찾으면 되죠? 되나요? 몇 번째 오는 거예요? 그렇지. 10번째 오는 수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별량을 일일이 다 나열해 놨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없지? 그러면은 10번째라 그랬으니까 작은 것부터 쭉 나란다는 이쪽부터야. 그치? 그럼 1에 1명이야. 4명 더하면 몇 명? 그럼 다시 5명 더하면. 그러니까 10번째가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앙값은 뭐죠? 50이죠, 50. 아니면 직접 헷갈리면 나열해서 10번째 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예, 50. 그래서 중앙값은 50이에요. 됐죠? 예, 50분이라고 했다. 단위가 있으니까. 됐지? 자, 이번에 최빈값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일일이 나열해서 눈에 보이는 거 몇 명? 아, 몇 점? 제일 많은 빈도수? 70점. 70번. 그러니까 얘는 70분. 도수분법해서 봐봐. 학생 수가 도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도수가 가장 높은 값이 누구? 도수가 가장 높은 값은 7이 아니라 그때 나오는 점수니까 70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이 숙제로 집에서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14페이지야. 자, 드디어 이제 삼포도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그 학교나 이제 그 학원에서 서술형으로 시험 보잖아. 그럼 단위 때문에 감점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선생님도 이걸 주의하거든. 예. 그러니까 약간 무던하게 전체 평균이 좀 안 나온 학교가 있어. 그럼 보통 안 깎아 점수를. 근데 점수가 좀 평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학교들은 안 깎을 점수도 깎지. 그럴 때 이제 꼬투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예. 그러니까 그냥 점수면 점, 분이면 분, 이런 식으로 그냥 해당되는 단위를 쓰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 꼬투리 잡히진 않을 거야. 가로치고요, 대신 가로치고요. 자, 이번에는 삼포도인데요. 이게 한자어로는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거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흩어질 산자야. 자, 여기는 그 대표값 구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주의 깊게 더 앞에서 집중했던 모습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보세요. 자,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계산법은 쉬워요. 알겠죠? 자, 이제 조금 이제 분산 계산한 거랑 표준 편차 계산한 거랑 그 다음에 분산이 갖는 의미 해석에서 조금 너희들이 이제 차이를 둬야 되는 거야. 자, 어떤 해석인지 볼게. 산포도. 포도 먹고 싶다. 예. 정의를 밑에다 쓸게요. 분포도인데 흩어진 정도야. 근데 별량들이 흩어진 정도인데 뭐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중심으로. 별량들이 평균 중심으로. 거의 집중하세요.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야. 흩어져 있는 정도. 됐니? 흩어져 있는 정도. 근데 뭘 중심으로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요. 됐니? 예.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따라해봐봐. 분산! 따라해요. 선생님 딸내미들 잘 따라해요. 분산! 표준 편차. 표준이 영어로 뭐예요? 스탠더드. 그죠? 그래서 분산의 약자를
표준 편차 약자를 기호화해서 알파벳 S를 써요.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알겠죠? 자, 표준 편차는 S, 스탠다드. 됐죠? 그럼 분사는 그걸 제곱한 값이야. 됐죠? 예. 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얘는 별량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양의 제곱근이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그런 보기로 대청중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 자, 표준 편차는 보기 중에 이렇게 나와.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책에는 뭐라고 나왔죠? 자, 책에 표준 편차 찾아봐요. 분산에 뭐라고 나왔죠? 양의 제곱근으로 나와 있죠. 알겠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일단 쓸게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온 책이 많아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온 책들이 있어요. 여기 책에도 그래요. 대청중학교에서 이거 틀렸다고 했어요. 알겠죠? 왜냐면 계산을 해봐. 나중에 해보면은 점수가 만약에 다 같아. 7점이야. 7점이 5명 있어. 평균이 몇이야? 7점이죠. 분산을 계산해보면 0이 나와요. 그럼 표준 편차가 몇이에요? 분산이 0이면 표준 편차 몇이에요? 0이죠. 양의 제곱근 개념에 0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음이 아닌 제곱근이야.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이에요. 정확하게는 이게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책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설명해 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시험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알려준 학교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정도는 알고는 계셔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달라요. 그냥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가르쳐주는 학교는 그렇게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원래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음이 아닌 제곱근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해라? 학교에서 하는 대로 해라. 학교에서 학교 지도 방침대로 해라. 학교 지도 방침 따를 것. 알겠지? 예, 그렇게 하면 실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개념하고 최빈값의 개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어렵진 않아서 다 두루뭉실 이해는 됐어. 그럼 이게 도대체 계산하는 거야 이제 너 선생님한테 배우면 쉬워. 근데 이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보자.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CF, 칸포 약자 쓸게요. 0. 여기는 X인데 도수야. 아, 미안. 점수야. 가로축에 점수가 있어. 세로축에 학생 수가 있어. 도수라고 할게. 되니? 자, A반과 B반을 생각해 볼게. A반과 B반의 수학 성적이 평균이 같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평균을 구했는데 똑같을 수 있죠. 그 평균이 똑같이 C점이야. 평균이 똑같이 C점인데 그 점수에 해당돼 0점, 10점, 20점 해가지고 거기 분포되어 있는 학생 수를 자, 점을 따닥따닥 찍어봤더니 분포도가 나와. 그걸 선으로 이어봤어. 그랬더니 A반은 이렇게 나왔어. 분포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좌우 대칭형으로요. 이게 정규 분포야. 그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 좌우 대칭형으로 종의 모양이지. 종이 거꾸로 돼 있지.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종이 놓여져 있지. 땡땡 치면 되잖아. 종 모양으로. 좌우 대칭형이야. 자, 요반 구성이 A반이야. 점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B반은 이렇게 돼 있어. B반은 자, 색깔을 다 내줄까? B반은 이렇게 돼 있대. 근데 대칭이에요. 대칭처럼 보이나? 좀 내릴까? 대칭이에요. 이 B반이에요. 근데 두 반은 평균이 같을 수는 있어요. 알겠죠? 자, 틀려도 되니까 대답해봐. 두 반은 평균이 똑같이 70인데 자, 여기 한번 점수 볼까? 얘가 100점이죠. 100점이 A반에 비해서 어디 반이 더 많아요? 학생 수가. B반이 더 많죠. 그런데 점수가 오히려 10점인 애들도 어디가 더 많아요? B반이 더 많죠. 그러다 보면 점수를 계산하다 보면 7점이 평균이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두 반 중에
점수를 애들 다 나열해 봤어. 두 반 중에 평균에 더 많이 몰려있는 반이 어디니? 평균에 더 많이 몰려있는 반. A반이죠? 대답 잘하네. 이거 보통 통계 볼 때 대답 잘 못하거든. 좀 분포도가 70점으로 몰려있는 반인 A반이지. 이해돼? 근데 극단적으로 뭔가 점수가 아주 높은 애들도 있고 점수가 아주 많은 점수가 적은 애들이 많은 반도 B반이 더 많지. 이해돼? 그럼 점수가 이걸 높낮이를 점수를 딱 점을 찍었을 때 점수가 좀 비교적 고른 반이 어디야? 생각을 한번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점수 높이를 이렇게 쭉 나열해봤어. 점수가 좀 뭔가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고 점수가 좀 고른 반이 어디야? A반이죠? 그래프상으로는 A반이 뭔가 가운데 선생님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얘가 더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는 도수죠. 학생 수죠. 70점 쪽으로 몰려있는 애들이 A반이 더 많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비교해볼게요. A반과 B반의 점수를 표로 구성해볼게. A반과 B반의 점수대를 쭉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좀 나열해볼게요. A반은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71, 69, 72, 73, 68 이 정도 나열이지. 그치? 그런데 B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0점, 23점, 97점, 34점 그죠? 그 다음에 뭐 82점 이해돼요? 그런데 평균을 구했을 때는 어떨 수 있어요? 두 반이 같을 수 있죠. 이해되신가? 그러니까 점수가 뭔가 들쑥날쑥 안 하고 고른 반이 A반이야 B반이야? A반이 더 고르지. 평균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반이 더 점수가 고른 거지. 그러니까 그죠? 점수가 고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네들은 점수가 고르다. 근데 비교적 학생들 간의 격차가 심한 반이 그래 B반이죠. 격차가 심하죠. 점수 격차가 심하죠. 점수 격차가 심하죠. 자 그럼 다시 삼포도로 올라가 볼게. 삼포도는 정의가 뭐라냐면은 별량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지. 그치? 그럼 평균 중심으로 몰려있으면 흩어져 있는 게 덜하지. 그럼 평균 중심으로 몰려있는 반이 A반이야 B반이야? A반이지. 그러니까 A반은 점수가 고른데 그러면 삼포도가 높을까 낮을까? 흩어져 있는 정도. 얘는 덜 흩어져 있지. 몰려있지. 그러니까 얘는 낮은 거지. 흩어진 정도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주말 보강해야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A반이 편할까 B반이 편할까? A반이 편하죠? 중간평가 C점 이상이면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선생님으로서는 보강할 때 힘든 반이 어디야? B반이 힘들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수가 고른 반이 편한 거지. 분산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삼포도가 낮을수록 편한 거지, 선생님은.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점수가 고르다는 얘기는 삼포도가 낮다는 얘기죠. 흩어진 정도가 낮다는 얘기죠.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삼포도가 어떻죠? 비교적 높은 거죠. 격차가 심하니까. 자, 삼포도가 높다. 삼포도가 높다. 이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야. 자,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자, 수리 영역을 시험 보고 언어 영역을 시험 봐서 이건 간단하게 해줄게. 수리 영역과 언어 영역을 시험 봤어. 요번에 불수능이 어때지? 국어 선생님들도 그 언어 영역 그 문제, 물리 문제였나? 그죠? 그 문제 못 풀었대죠?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문제, 과학 문제인지, 이게 뭐, 문학 문제인지. 그치?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돼. 공부하는 쪽은. 자. 근데, 원점수가 있어요. 원점수. 100점 환산이야. 그 다음에 표준점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채점을, 가채점을 본인이 하잖아. 거기서 나온 점수가 원점수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국 단위로 해서 이 학생이 전국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상위 몇 %인지, 이게 통지표로 나오지.
거기 보면은 원점수도 있고 표준점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언어 영역 100점 맞았어요. 이 학생은 다 맞았어요. 수리 영역은 72점 나왔어요. 자, 극단적으로 좀 갈게. 근데 이 언어 영역은 평균이 몇 점이었냐면은 얘는 평균이 92였어요. 얘는 전국 평균이요 34였어요. 어떤 게 훨씬 쉬웠어요? 언어가 쉬웠죠. 그죠? 그럼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나중에 환산할 때, 자, 선생님이 지금 표준 편차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럼 학생이 받은 점수 있죠? 걔를 X점이라고 할게. 얘를 Y점이라고 할게. 표준 점수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알고는 있어. 애가 받은 점수에서 전국 평균 있죠? 전국 평균. 여기를 M1, 여기 M2라고 할게. 전국 평균을 빼요. 걔를 전국에서 나오는 그 학생들 점수로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놓은 게 있어, 컴퓨터로. 그 표준 편차로 나눠. 그게 표준 점수야. 전국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받은 점수에서 그 평균 있죠. 전국 평균이 있죠. 뺀 다음에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눠요. 여기서 나오는 표준 편차로 나눠요. 표준 편차 S1, 여기는 표준 편차 S2로 나눠. 그게 표준 점수야. 그러면은 실제로는 얘는 다 맞았죠. 근데 표준 점수는 얘는 92가 나오고요. 얘는 표준 점수가 96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자, 나중에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대학교 교수님들은 원점수를 보려고 할까? 표준 점수를 보려고 할까? 너희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교수님이야. 그럼 너희들은 어떤 점수가 더 신빙성이 있고 믿음이 가요? 표준 점수죠. 표준 점수는 뭐를 감안한 점수야? 영역에 대한 난이도까지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생은 비교적 어려웠던 시험인데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온 거고요. 얘는 쉬운 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그냥 실수 없이 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수님들은 이 점수보다는 이건 아예 보지도 않아요. 원점수는 보지도 않아요. 표준 점수만 봐요. 영역별로 난이도를 똑같은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에선 얘가 비교적 점수가 높은 거야. 이 수리 영역이 더. 그러한 개념을 도입하는 게 바로 삼포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표값의 차이랑 삼포도의 차이는 구분 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대표값과 삼포도는 아예 다른 개념이야. 삼포도의 종류에는 이거 두 가지 말고 또 있어요. 평균 편차라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중등부 내용에서 다루는 건 이거고요. 고등부에서도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다뤄요. 알겠죠? 예. 대표값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몇 개요? 종류가? 대표값의 종류는 뭐뭐 있다 그랬죠? 도경아? 대표값의 종류는 뭐뭐 있다 그랬죠?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빨리 가자. 평균, 중앙값, 대답해야지. 최민값. 삼포도의 종류는 분산과 표준편차.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평균, 분산과 표준편차 계산하는 방법으로 갈게, 이제. 알겠죠? 자, 혹시 적어내야 될 거 있으면 적어. 빨리. 책에다 간단하게라도 뭔가 주석을 달거나 적어내야 될 거나 밑줄 그어야 될 거나, 예, 표시해 놓으세요. 서진아, 다 적었죠? 서진아, 저기, 잠바 벗어도 될 것 같아. 잠바, 춥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김현정 체조 할 거야. 서진이 옛날에 김현정 체조 봤나? 그거 하게 되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들 막 토하고 난리 나요. 자, 지워되죠? 자, 그러면 여기 종류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 이거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까지 그려봤는데,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자, 이건 지워되겠죠?
자, 분산. 따라 읽어요.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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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다. 분산의 계산법. 분산의 정의부터 쓸게요. 분산은 기호로 S제곱이었고요. S제곱만 구하면 남은 표준편차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구하세요 문제는 결국 분산 구하세요야. 무조건 분산이 기준이야. 분산부터 구해놓고 루트를 붙이든 안 붙이든 하면 돼. 분산을 먼저 구하는 거야. 기준이. 분산. 자, 정의는 뭐냐면 따라 읽어. 편차. 편차. 표준편차가 아니야. 뭐라고요? 편차. 표준편차와 편차는 다른 거예요.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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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의 제곱의 평균. 뭐라고요? 간단하죠? 뭐라고요? 편차 제곱 평균이요. 뭐라고요? 편차 제곱 평균이요. 뭐라고요? 편차 제곱 평균이요. 뭐라고요? 편차 제곱 평균이요. 동근아 뭐라고요? 네. 자, 그럼 편차가 뭘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아까 과부족이라고 하는 거 아까 배웠나? 과부족은 뭐 구할 때 썼었지? 평균 구할 때. 그래서 가평균 더하기 뭐의 평균이? 과부족의 평균이 더해졌을 때가 뭐야? 그게 평균이지. 그치? 과부족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니? 점수에서 가평균을 뺀 거. 뭐라고요? 점수에서 가평균을 뺀 거. 자, 립싱크 하지 마. 같이 해. 수업 같이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수업이 아니야. 같이 참여해요. 선생님 슬퍼. 우리 함께 해요. 뭐라고요, 도병아? 과부족이 뭐라고요? 껴! 과부족이 뭐야? 나 방금 얘기했잖아. 집중해야 돼. 서진이, 과부족이 뭐예요? 뭐에서 못 뺀 거예요? 점수에서. 가평균 뺀 거. 알겠지? 그럼 얘는 편차는 점수에서 그냥 평균 뺀 거. 과부족하고 비슷하죠? 자, 편차는 어떻게 산다고요? 점수에서, 그러니까 별량. 점수에서 가평균 뺀 게 아니라 그냥 평균 뺀 거. 뭐라고요? 점수에서 그냥 평균 뺀 거. 됐니? 그럼 어떤 학생이 받은 점수가 있어. 평균을 빼봤어. 근데 그 학생이 편차가 1이야. 그럼 그 학생은 평균보다 몇 점이 높아? 1점이 높다는 얘기고. 그 학생의 편차가 0이야. 그럼 그 학생 점수가 무슨 점수야? 평균 점수지. 그 학생의 편차가 마이너스 2야. 그럼 평균보다 몇 점이 낮은 거야? 2점이 낮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편차라고 하는 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건데 그 편차들을 다 구해가지고요. 제곱해서 평균 구한 게 분산이에요. 자, 선생님 그냥 편차의 평균 구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편차의 평균이요. 무조건 0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뭐야? 0이야, 0.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점수가 A점이 있어요. 점수가 B점이 있어요. 점수가 C점이 있어요. 되나요? 평균을 구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평균이죠. 그죠? 자, 이걸 평균을 선생님이 M이라고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편차를 전부 다 구해볼게. 자, A점의 편차는 몇이야? A에서 누구 뺀 거야? M을 뺀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수의 편차는 뭐야? B에서 라지 M을 뺀 거지. 평균을 뺀 거죠. 세 번째는 C에서 라지 M을 뺀 거죠. 이게 편차죠. 그 다음 뭘 구해야 돼요? 제곱을 구해야죠. 그 다음 평균 구하면 되죠. 그게 뭐라고요? 분산이라고요.
자, 구해본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몇으로 나눠야 돼? 편차가 몇 개이니? 3개지. 그럼 이게 편차 제곱 평균이지.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3분의 봐봐. A제곱, B제곱, C제곱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거 일일이 정리하면 안 돼. 그 다음 이렇게 한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2BM, 마이너스 2CM 나와 안 나와? 그럼 얘를 마이너스 2 라지 M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와 안 나와? 맞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제곱이 나와? N제곱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가 전부 다 덧셈 뺄셈이니까 3태권브이지 약분이. 알겠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면은 3분의 1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봐봐요. 자, 여기 그냥 바로 넣을게. 평균이 뭐였죠?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니었나요? 그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별량의 총합은 평균의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자리에 얘를 대입할 수 있나? 3M을 대입할 수 있나? 스카치 테이프? 알겠죠? 3M을 여기다 대입해. 미안해. 네. 여기다 3M을 대입해봐. 그럼 식이 마이너스 자 3분의 2 한 다음에 여기가 3M 곱하기 M인가요?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다가 3M 대입했잖아. 그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플러스 3분의 뭐예요? 3M 제곱인가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전개해 볼게요. 3분의 1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2M제곱이죠. 얘는 플러스 M제곱이죠.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해? 다 생각할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3분의 1 곱하기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M제곱 되지. 자, 다 지울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요, 이제. 요 값이 3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고 뒤에서 M제곱이 빠지죠. 원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전부 다 산수하고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남지. 그럼 분산을 꼭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지. 분산을 이렇게 풀어도 되지. 별량 제곱의 평균이죠. 점수 제곱의 평균이죠. 거기에서 평균 제곱 뺐죠. 다시요. 점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도 분산이 똑같죠. 자, 따라해봐. 그래서 재평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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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평제. 뭐라고요? 재평평제. 자,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요. 중등부에서 안 나와요. 근데 중학교 보충자료 있죠.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뽑아오죠. 분산을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학교는 시험 문제를 그렇게 풀어도 돼. 고등학교 가면 다 이렇게 푸니까 재평평제를 풀어. 그러니까 분산의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쉬운 계산법은 재평평제라고요. 재평에서 평제를 빼는 거라고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요. 점수 제곱의 평균에서요. 누구 제곱을 빼는 거예요?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알겠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원 시험이든 학교 시험이든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 1분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썼어. 식을. 자, 전개할 시간 없지. 30초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 재평균제 쓰세요.
그리고 가산점은 받겠지. 알겠지? 학원 시험에서는 원래는 쓰면 안 되죠. 이런 내용을 안 배우죠. 이런 내용을 안 배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30분 동안 20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못 푸는, 자, 쉬운 문제 먼저 다 풀고 나서 이런 것들만 남았어. 그럼 써야지 뭐. 시간이 없는데. 그죠? 그럼 채점하는 선생님이 맞게 해주겠지. 이해됐죠? 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쓰세요. 거기에 이런 내용도 없어요. 재평문제 내용 없어요. 자, 이런 산수계산법 하면 이런 거 적어놔요. 왜 나중에 재평평제가 됐는지. 자, 점수가 전부 다 2점씩 올라갔어요. 그럼 점수가 오른쪽으로 전부 다 2점씩까지.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평균이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평균이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분포도가 이렇게 되죠, 다시. 똑같이 평행 이동했지. 그럼 평균 중심으로 몰려있는 정도가 서로 어때?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분산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얘가 평균이잖아. 평균 중심으로 몰려있는 정도가 기존과 똑같지. 애들이. 이해됐나요? 자, 점수를 이번에는 3배씩 했어요. 기존에 나와있던 점수에 3배씩 했어, 3배. 아이고, 후하게 주네. 3배씩 해서 점수를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평균이 몇 배가 되죠, 그러면?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쓸게요. 평균은 기존 평균의 3배가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럼 다시 분산을 새롭게 구해볼게요. x2의 제곱으로 할게. 그러면은 점수에서 평균을 빼. 뭐야? 3a 빼기 3m이지.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걸 제곱한 게 편차 제곱이죠. 다시 요 점수에서 얘를 빼. 그럼 또 3으로 묶죠. b 빼기 m제곱 되죠. 같은 방법이죠. 제일 마지막도 그럼 3가로 c 빼기 m의 전체 제곱 되겠죠. 그걸 3으로 나눈 게 분산이죠.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 가로 앞에 있는 3이 제곱되면 몇이야 전부 다? 9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9배가 반고로 나오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3분의 a 빼기 m제곱, b 빼기 m제곱, c 빼기 m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식이. 이게 식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아까 기존에 나왔던 분산의 몇 배가 돼요? 이게 s제곱이죠? 이게 기존에 나왔던 s제곱 값이죠? 그죠? 그 값의 몇 배가 되는 거야? 9배가 되지. 왜? 재평평제 때문에. 별량 제곱, 이미 별량이 제곱될 거 아니야. 제곱의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앞에 개수가 3배가 돼버렸죠? 그럼 분산은 몇 배가 되는 거야? 3의 제곱배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예. 3의 제곱배가 되죠. 3의 제곱배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번, 3번을 다 배웠으니까 통합하면, 통합해서, 자, 이쪽은 줘도 되죠. 통합해서 네 번째를 한번 써볼까? 자, 네 번째. 그럼 점수가 요번에는 각 점수에 3배를 하고 2를 더했어요. 각 점수에 3배를 해서 2를 더했고요. 그럼 새롭게 평균 M3를 구해볼게. 그럼 평균이 어떻게 바뀔까? 기존 평균의 몇 배? 3배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 2를 더하면 되죠. 기존 평균 M에 3배를 그대로 해서 2를 더하면 똑같죠. 개념이. 자, 그러면 새로운 분산을 S3 제곱으로 볼게요. 평행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점수를 똑같이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산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죠. 곱하기 하는 것만 영향을 받게 돼 있지. 분산을 새롭게 구한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n 플러스 2 한 거에 대해서는 뭐를 영향 안 받아? 분산이 영향 안 받지. 분산이 그대로죠. 그런데 별량들이 몇 배가 돼 있는데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야, 분산은? 9배. 3의 제곱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9S 제곱이 되는 거지.
기존 분산의 9배가 되는 개념이지. 그러면 따라서 표준 편차 몇일까? 여기다 루트 붙이면 되는 거죠. 3x죠. 끝. 통계가 끝이야. 이렇게 하면. 예. 뭔가 배우긴 배웠는데 연습이 안 되니까 뭔가 찝찝해. 그치? 뭐 싸다 만 것 같아. 찝찝해.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같이 몇 문제를 풀어볼 거야. 우리 50분에 좀 쉰다 그랬죠? 그럼 대략 이제 30분 남았어요. 25분 좀 있고. 왜냐면 선생님이 3분 전부터는 이제 여기다 이제 지우고 숙제 써주고 할 거니까. 예. 자, 페이지 17페이지요. 1번 핵심 문제 볼게. 학생 몇 명이 있죠? 10명이 1분당 맥박수를 조사했어. 한 88회 정도 뛰나봐. 좀 대충 이 정도 뛰는 것 같아 보니까. 예. 학생 10명의 맥박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아이고 별량이 이렇게 나오니까 힘들겠어. 자, 그러면 아까 가평균 이용해서 평균 구하는 거 해볼까? 자,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이 있어야 돼요. 그럼 평균을 구하는데 계산하기가 귀찮아. 자, 그럼 평균 한번 구해볼게. 가평균. 자, 도경이 가평균 정해봐. 아무거나 정해봐. 가평균. 아무 점수나. 시간 없어. 18이요? 너 18이라 그랬어 지금? 몇 점이요? 아무거나. 어려워? 88점? 그래 88점. 얘를 가평균으로 할게요. 자, 가평균에다가 과부족의 평균을 더해볼게. 자, 가평균 88이라고 도경이가 정했어요. 자, 이제 과부족을 구해볼게. 얘는 과부족이 0이죠. 과부족은 어디에서 누구 뺀 거요? 점수에서 가평균 뺀 거. 점수에서 대 빼면 6, 점수에 빼면 3, 점수에서 가평균 빼면 마이너스 1, 여기서 이거 빼면 1, 여기서 이거 빼면 0, 여기서 이거 빼면 4, 여기 점수에서 얘 빼면 가평균 빼면 2, 얘는 그럼 3, 여기는 얼마? 2. 과부족이죠? 그죠? 과부족의 평균을 구해볼게. 자, 일단은 암산해 보자. 얼마야? 9, 8, 이거 없어지고요. 9, 13, 여기는 5, 6, 5, 7인가요? 20. 과부족의 총합이 20인가요? 그죠? 그걸 몇으로 나눈 거야? 몇 명이니까? 10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가평균 88에다 몇을 더하면 돼요? 2를 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평균이에요. 훨씬 쉽죠? 예. 자, 평균을 구했어요.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편차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밑에다 다 쓸게요. 이건 과부족은 지워져. 이제 필요 없죠? 과부족 구해볼게. 편차 구해볼게. 평균이 몇이었는데요? 90이었죠? 자, 편차 몇이야? 됐죠? 편차 몇이야? 편차 몇이에요? 편차 몇이야? 그쵸? 편차 몇이에요? 편차 몇입니까? 편차 몇이에요? 편차 몇이죠? 편차 몇이죠? 편차 몇이죠? 편차 다 구했나요? 편차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몇이죠? 0이죠.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야. 자, 아까 너희들 필기 했던 내용 중에 이거 써요. 선생님 이걸 안 해줬어요, 지금. 편차 적어준 내용 있죠? 거기다가 쓰세요. 편차의 성질. 이거 중요한 건데 선생님 모르고 넘어갔어요. 편차는 무조건 다 더하면 0이야.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야.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까요? 편차가 플러스 1 나온 거랑 편차가 마이너스 1 나온 점수를 봐봐. 편차는 89점에 대한 편차가 더 작죠? 91점에 대한 편차보다 89점으로 나온 편차가 더 작죠? 하지만 두 점수는 평균에 떨어진 거리가 서로 어때? 같지? 그러니까 편차가 작다고 해서 평균에 더 가까운 거 아니지? 무슨 값이 작을수록 더 가까울까?
그렇지. 절대값이 작아야 되지. 편차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깝죠. 평균에 가깝죠. 그냥 편차에 가까운 게 편차가 작을수록이 아니라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깝죠. 네, 이 두 가지 성질을 선생님 아까 해줬어야 되는데 모르고 선생님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일단 평균까지 구했고요. 편차까지 다 구했네요. 자, 이제 분산 구해볼게요. 분산은 정의가 뭐라 그랬죠? 뭐의 평균이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야지 오늘 테스트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나 오늘 점수 보긴 볼 거야, 근데. 점수가 막 10점, 20점이면 쌍 죽여버려, 씨. 알겠지? 자, 편차 제곱 평균. 자, 제곱해보자.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편차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계산 여러분들 가능하죠? 자, 1제곱 플러스 0제곱. 열 몇으로 나눈 거요? 10으로 나눈 게 편차 제곱 평균이야. 그지? 그걸 계산해 봤더니, 예, 그게 40이래요. 분자가 40이고요. 분모가 10이야. 그럼 분산 몇이에요? 4. 참 잘했어요. 됐죠? 그럼 표준 편차는 몇이에요? 루트 4니까 2죠. 됐나요? 예. 이걸 계산해 봤더니 10분의 40 나왔대, 분산이. 예. 그러면은 A반이 분산이 4고요. B반이 분산이 5야. A반이 분산이 4가 됐고 B반이 분산이 5야. 그럼 어느 반이 더 점수가 고르니? 평균 중심으로 몰려있는 정도로 봤을 때 어느 반이 좀 더 점수대가 고르니? 분산이 높을수록이야? 분산이 높을수록이야? 분산이 낮을수록이야? 낮을수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수가 더 고르지. 낮을수록 좋은 거야. 선생님 입장에선.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 자, 쭉 일렬로 나열됐을 때 나오는 예,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학생 5명이 있고 편차가 나와 있네요. 학생 5명이 나와 있고 편차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문제야. 자, 일단은 자, x의 값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편차들을 전부 다 더해봤을 때 몇이야? 0이죠. 그죠? 편차의 총합은 0이라 그랬잖아요.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죠. 그럼 계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는 반드시 0 나와야 돼요. 됐죠? 예, 편차를 구해놓은 거니까. 그럼 여기 얼마니? 마이너스 3 없어지고 여기 x는 그럼 마이너스 5네요. 그죠? 편차가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됐나요? 예. 근데 이 반 평균이 몇 점이래요? 평균이 75래요. 평균이 75라 그랬네요. 편차는 뭐에서 5 뺀 거라 그랬죠? 점수에서 평균 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학생들 점수 중에 평균보다 3점이 높은 학생이 누구야? C죠. 그럼 얘들 점수를 한번 써볼까요? A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일까? 74점이지. 평균보다 1점이 모자르지. 얘는 평균보다 5점이 모자르니까 얘는 점수가 70점이었던 거지. 평균보다 3점이 높았을지. 78. 그래서 점수에서 평균 뺐을 때 편차가 3이지. 자, 얘는요. 2점이 부족하니까 73이라고 부를게요. 얘는 5점이 나갔으니까 80점이네요. 점수가. 이해됐나요? 예. 자, 우리는 그러면 x의 값도 구했고 a의 성적도 구했어요. 74점이에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해보래요.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분산부터 구해야 돼요. 분산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75래요. 자, 그럼 편차를 써볼게요. 아, 미안. 다 나와 있었죠? 자, 분산. 구해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불러.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5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5의 제곱. 몇으로 나는 거? 5. 그렇지. 이게 분산이야. 그죠? 예.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5분의 1 플러스 25 플러스 9 플러스 4 플러스
자, 25요. 이렇게 하면 50이고요. 이렇게 하면 60이죠. 64를 5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됐죠? 예. 계산법이에요. 표준편차라고 했나? 아, 미안. 표준편차. 그럼 얼마죠? 루트 5분의 8. 그럼 5분의 8루트. 잠깐만, 이거 혹시 지금 모르는 사람? 괜찮아. 솔직히 손 들어. 이 분모 분자에, 그러니까 무리수가 분모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50 곱하는 거야. 분모에 루트 50 곱하게 되면 유리화가 되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중3상 다음 시간. 그래서 5분의 8루트 5라고 쓰는 거예요. 분모 쪽을 무리수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쓴다. 예? 얘는 근데 5분의 64를 소수로 바꿔서 썼잖아. 답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예.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에 3번. 18페이지에 3번. 이거 별표 5개. 자, 이거 난이도 굉장히 높은 거다. 자, 나머지들은 쉬운데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 잘 생각해봐. 계산은 되게 쉽거든? 근데 개념이 어려워. 잘 봐봐. 남학생이 몇 명이냐면은 남학생이 현재 몇 명이에요? 8명이죠? 여학생이 몇 명 있죠? 12명이 있대요. 근데 두 집단의 평균이 서로 어때요? 평균이 서로 어떻습니까? 같아요. 평균이 M이야, 똑같이. 평균이 똑같이 M이야. 됐지? 예. 그런데 문제는 각각이 나오는 이 분산. 이 분산을 S1 제곱으로 볼게요. 그 분산이 얼마는 6이고요. 여기서 나온 분산 값을 S2의 제곱으로 볼게. 그 분산이 11이야. 되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20명에 대한 편차야. 표준 편차야. 20명에 대한 전체 뭐를 구하는 건가? 전체 분산을 구해볼 거야. 전체 분산을 구하면 전체 표준 편차가 나오니까. 자, 쉽게 가자. 이 남학생 8명의 평균이 8이야. 이 여학생의 평균도 8이야. 그럼 20명의 평균도 몇이야? 8이죠? 이 됩니까? 예. 평균이 같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평균 M이라 불렀고 여기서 나온 평균 M이라 그랬으니까 전체 평균을 구해봤어. 똑같이 M이야. 그러면은 분산 6과 분산 11에 대해서 식을 구할게. 분산 6과 전체 평균이 똑같이 M이에요. 자, 분산 6에 대한 식을 한번 구하는데 얘는 8명에 대한 뭐를 구한 거야? 분산 구한 거고 얘는 12명에 대한 분산 구한 거야. 근데 공교롭게 된 평균이 서로 같은 집단이야. 그럼 전체 평균도 M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남학생 8명의 점수를 선생님은 이렇게 나와볼게. A1 점수부터 A 점수까지 있다고 생각할게. 개념을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여학생 점수는 B1부터 B12 점수까지 있다고 생각할게. 되니? 그러면은 이 분산 6을 재편평제로 계산할게. 재편평제. 별량 제곱의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 맞아요? 재평. 그 다음에 깜짝이야.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을 뺐어요. 그 값이 몇이에요? 6인 거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이 되지만 재평평제로 계산이 된다 그랬죠? 자, 요번에는 12명짜리 분산 11을 구해볼게. 그러면 별량 제곱 평균, 재평평제라고 했으니까 별량 제곱의 평균. 맞아요? 거기서 평균 똑같다 그랬어요. 평균 제곱을 뺐어요. 그 값이 몇이죠? 11이죠. 됐나요? 자, 여 전체 그러면은 전체 분수한 거 할게. 점수를 다 재평평제로 구한다. 점수 제곱의 평균에서요.
맞아요? 제평. 그러면 20명이야. 제평. 별량 제곱의 평균. 맞아요? 거기서 전체 평균. 누구야? m이지. 똑같지? 이거죠? 이해됐나요? 자, 요 값을 계산해볼게. 요 값은 여기 있죠? 요 값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자리에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 m제곱을 넘겨놓고 나중에 8을 곱할 거야. 자, 대입한다. 분모는 20으로 놓고요. 요 자리에 얘를 대입할 건데, 그게 바로 m제곱을 넘기죠. 그럼 식이 6 플러스 m제곱에다가 몇 배 한 거야? 8배 한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넘길게요. 그럼 식이 11 플러스 m제곱에다가 몇 배 한 거죠? 12배 한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자, 이걸 계산했을 때 자, 20분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86에 48. 그죠? 플러스 여긴 8m제곱.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 11 곱하기 12. 그 다음에 6, 8에 이렇게 쓸게. 6 곱하기 8. 여긴 11 곱하기 12. 플러스 12m제곱. 맞아요? 예. 그러면은 8m제곱에다 12m제곱 더하면 몇이야? 그러니까 20제곱, m제곱이니까 20으로 나누면 m제곱이죠? 그럼 6 곱하기 8 더하기 11 곱하기 12를 20으로 나눠놓고 나중에 m제곱 더하면 되죠? 맞아요? 예. 그럼 뭔 얘기냐면은 자, 얘네들 분산값이 6이었고 얘네들 분산값은 11이었고 인원수 자체도 달라요. 전체 평균은 똑같이 m이에요. 그러면 별량값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분산 6에다가 8을 곱해요. 그죠? 그 다음 분산 11에다가 12를 곱해요. 그죠? 그 다음 20으로 나눴죠. 아, 선생님 뒤에 이거 안 썼다. 미안. 뭔가 지금 식이 이상했는데 뒤에 m제곱 뺐죠? 이거 안 썼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소거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인원수가 달라진 상태에서 평균값이 같게 되면 그죠? 분산이 나와 있는 거에 전체 개수를 곱하면 되지. 6 곱하기 8에다가 그 다음에 분산 나와 있는 값의 개수지. 12를 곱한 다음에 20으로 나누면 그게 전체 분산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갈 때에서 A집단과 B집단의 만약에 평균이 같아. 전체 평균은 그럼 변함이 없지. 맞아요? 그럼 분산 계산할 때는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두 집단의 평균이 같게 나왔을 땐 분산량에다가 인원수를 곱하고요. 분산량에다가 인원수를 곱해서 전체 평균 구하듯이 하면 되지. 총 결론은 뭐야? 이건 너희들한테 개념 설명해 준 거고요.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을 땐 어차피 전체 평균이 같기 때문에 분산의 총량이 있죠. 분산의 총량을 계산해 놓고 인원수로 나누면 되죠. 총 도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을 때 여기다 네모치고 별표 쳐요. 그러면 분산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분산의 총량, 전체 분산은 이걸 적어요. 전체 분산은 분산의 총량을 총 도수로 나누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놓은 게 요풀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걸 무턱대고 그냥 전개해서 암기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두 집단의 인원수가 달라. 평균도 달라. 그럼 전체 평균이 어떻게 돼? 또 달라지죠? 그때는 계산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는 배추 살 때 쓰는 말이야. 알겠지? 계산은 직접 이렇게 해야 돼. 다. 직접적으로 다 해야 돼. 계산법은 이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평균이 두 집단이 같을 땐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바로 나온다고요. 분산의 총량을 총 도수로 나누면 끝이라고. 근데 두 집단의 평균값이 서로 다른 집단이면 계산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계산해야 돼요.
미쳐버리겠어. 그죠? 지금 기본 개념 원리에는 이와 같은 그 두 집단의 평균값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한 문제는 저기 3스텝 뒤에 가면 한 문제 정도 있을 거야. 기본 문제 유형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인원수가 다른 상태의 평균값까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제는 이게 3스텝 문제란 말이야. 그때는 이런 계산법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요. 자, 이제 2분 남았죠. 지금 욕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니었어요? 자, 23페이지 가볼게요. 24페이지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요. 24페이지. 그 2번 가보자. 그 핵심 문제 2번. 오늘 마지막 문제일게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 얘는 도수 분포표에 관련된 거거든요. 별표 3개. 도수 분포표는 주의해야 돼요, 했죠? 무슨 내용을 주의하라 그랬죠? 뭐를 고려해서 푼다 그랬지? 그냥 우리가 구했던 거랑 무슨 차이야? 얘는 뭐가 나와 있어, 각각? 도수. 그러니까 얘는 도수를 꼭 고려해야 돼. 도수를 고려해야 돼요. 애들 계속 많이 틀린다 그랬잖아요. 요 한 문제만 푸는 방법 알려줄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테스트실로에. 자, 볼게요. 별량이 4가 몇 개 있죠? 자, 일단은 그러면 전체 평균이 몇 나왔죠? 6을 계산할 수 있나요? 4점은 몇 개 나왔다? 4, 4, 4, 4. 3개잖아. 그 다음에 5는 몇 개 나온 거야? 5, 5, 5, 5, 5, 6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6 더하기 6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x 더하기 8 곱하기 4. 이게 별량의 총합이니까 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x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16이 나오나요? 16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6이야. 그랬더니 x가 계산돼서 4야.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도수 여기가 4가 나왔어요. 그럼 전체 몇 명인 거죠? 20명이네요. 전체가 20명이네요. 됐죠? 자,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돼요.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 구했어요. 자, 그 다음 뭐 구해야 돼요? 편차 구해야 돼요. 자, 편차 써볼게요. 자, 4에서 평균 6을 뺐더니 마이너스 2가 된 거고요. 5에서 6을 뺐더니 마이너스 1 나온 거고 6에서 6 뺐더니 0 나온 거고요. 7에서 6 뺐더니 1 나왔죠. 8에서 6 뺐더니 2 나왔죠. 자, 그럼 편차 마이너스 2는 몇 개 있는 거야? 얘는 3개 있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알겠어? 그 다음에 편차 마이너스는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6개 있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편차 0은 몇 개 있는 거야? 얘 3개 있는 거야. 편차 4는 몇 개 있는 거야? 아, 편차 1은 4개 있는 거야. 편차 2는 4개 있는 거야. 선생님, 어차피 편차의 총합은 0이 되면서요. 이 합이 0이 아니다, 얘들아. 이건 우연찮게 0이 된 거야. 얘는 어떤 합이 0이어야 돼? 이걸 곱한 합이 0이야. 이해돼? 편차는 요게 3개 있잖아. 그 다음 요게 6개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더한 게 0이라는 뜻인 거야. 됐니? 예. 자, 그럼 편차 제곱 구할게요. 얼마? 4. 그 다음 얼마? 1. 얼마? 0. 얼마? 1. 얼마? 4. 그러면 편차 제곱 4가 몇 개 있는 거야? 다 곱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산을 만약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4가 몇 개 있다? 얘 3개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라고요. 그 다음 얘는 편차 제곱이 6개 있는 거예요. 얘는 6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이었죠. 예. 그 다음에 0이 얘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4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야. 이걸 몇으로 나눈 거예요? 20으로 나눈 게 바로 전체 분산이에요. 그걸 계산했더니 1.9 정도 됐나 봐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1.9죠. 이거는 오늘 다 배운 거예요. 자, 오늘 점수는 쌤이 일단 너희들 점수로는 생각 안 할 거야. 알겠니? 어려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풀으시고요. 집에서 숙제하면서 꼭 본인